안녕하세요. 청년이여 정치하라. 국가경영 나라살림에 참여하라. 청년정치연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건분립 지방자치 시리즈 두 번째로 기초의원 영웅시대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올린 첫 번째 편을 요약하면, 국회가 만든 법률을 통해서는 해결하고 회복할 수 없는 주민의 피해, 흔히 말하는 정치적이니 도의적이니 이런 핑계로 방치되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방지할 수 있는 조례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로 요약했는데, 이건 이제 제가 말과 글로 표현했기 때문에 제 말 주변이나 표현력의 한계, 또 여러분이 들으시는 여러분의 이해력에 따라서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례가 지금 무척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사례를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분들도 부지기수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 동영상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므로,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이 겪으신 그런 피해나 불편, 불합리한 점들을 살을 더하고 붙이셔서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기본적인 범위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완벽한 해결책이 다 아니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여기다 여러분 생각을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통해서 해결하고 회복할 수 없는 주민의 피해. 국회가 법은 제대로 만들었지만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 공무원들이 법을 어겼는데도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복되는 주민의 피해. 여기서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선 실무 공무원들은 이 법 적용이 아마 칼같이 이루어질 거요. 조금 규정이나 이런 거, 법률 규정 이런 거 어긋나면 칼같이 반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 공무원 사회는 법 어기면은 큰일 나는 데니까. 근데 이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데랑 고위 공무원으로 갈수록, 진짜 개판은 5분 전도 아니야. 완전 개판이에요 지금. 처벌 규정이 없는 법률을 어겨서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 이건 지금 법으로 드러나지 않죠. 이 법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는 법률을 어겨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벌금 얼마에 처한다라는 이런 처벌 규정이 없는 법을 어기는 경우 있죠. 이거 그런 식으로 얘기들 많이 하죠. 이거 강제 규정이 아니다, 이런. 법률에 강제 규정이 아닌 법률이 어디 있어요. 법률은 강제를 전제로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법률에는 없지만 주민들의 50%가 이건 잘못한 거고 우리가 피해를 본 거다라고 생각하는 피해들도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 TV 화면이나 무슨 많은 사람들이 보는 매체를 통해서 거짓말하는 거, 공직자 거짓말하는 거, 이 큰일 나는 겁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데,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죄의식들이 지금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자, 법률적 책임 여부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니까 그렇다 치고,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내용이겠죠.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면 받을 벌을 더 무겁게 받고, 증인이 위증을 해도 처벌을 크게 받습니다. 아무리 그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이 판사 앞에서 들킬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거 아주 미련한 짓입니다. 이거는 아주 미련하지. 거짓말 아무리 잘해도 판사 앞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한테 다 돌아오니까. 자, 우리가 판사가 벌을 주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이유는 피고인의 잘못에 책임을 묻는 목적도 있지만, 그것뿐 아니라 다시 반복함으로써 더 많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판사가 벌을 주는 거죠. 피고인의 잘못도 문제지만, 이 사람이 이번에 잘못을 지고 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벌을 가하는 거고, 다른 사람도 따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판사가 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목적이 있죠. 그렇다면 이게 공무원이 뭐 전 국민이 보는 TV나 뭐 요즘은 뭐 유튜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언론 매체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불특정 다수가 보는 데서 이거 새빨간 거짓말을 함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이거는 법률에 없기 때문에, 법률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판사가 처벌을 못할 뿐이지, 이게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들 뭐 정치적 사과를 해야 된다, 뭐 유감이다, 이따위로 피해가는 것들 중에서 이게 국민들이 피해를 느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건 잘못이죠. 이런 잘못들에 대해서 형벌은 주지 못할 망정 다시 반복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처분이나 명령을 조례에 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자체 관할 내에서는 이런 거짓말하는 공무원은 근무할 수 없도록 다른 지자체 관할로 옮겨라. 이런 거 전보 발령이라고 하죠. 전보 발령 명령권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자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 관할로 옮겨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뭐 상황이 안 되는 저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그 공무원이 근무하는 근무지 중에서 이 국민들이 그 근무 상태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경각심을 갖도록 주민들 눈에 가장 잘 띄는 곳, 이를테면 수의실이라든가 경비실이라든가 주차관리실 또는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도록 처분이나 명령을 조례에 담는 것입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시끄럽고 요란 떨면서 재판하느니 마느니 국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것이 훨씬 더 우리 국민들의 그 피해 회복 효과가 높고 재발도 방지하는데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수의실, 경비실, 민원실에서 직무를 하는 장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이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여튼 이렇게 거짓말처럼 아직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잘못에 대하여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보 발령이니 근무지 지정 등을 활용하고, 법률에 정해진 위법 사항임에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이것은 위법을 저지른 공무원이 이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자신이 판단하고 막무가내로 버티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이거 주로 힘 좀 쓴다는 권력형 공무원, 또 이 정치형 공무원들이 이런 못된 머리장머리를 반복하는데, 이런 사안에 대하여는 위법이냐 합법이냐의 법률 판단은 법원에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이거 저 위법을 해놓고는 위법이다 아니다. 이거 저 자기가 얘기하는 거는 이건 저 도둑놈이 자기가 자기 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위법이냐 합법이냐는 의견 마찰이 생기면 그것은 반드시 법원으로 가서 법원의 의견을 묻는 것. 그게 민주국가 법치사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식 재판을 하려고 보면 이 수사와 기소에 장애 요인, 불공정 요인이 지금 무척 많죠. 이게 지금 몇십 년 동안 지금 이게 제일 그 문제인데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부류가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법치국가, 민주국가를 망가뜨리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또한 재판에도 엄청나게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것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관할구역 내 법원에 위법이냐 합법이냐의 그 법률적 판단과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그 공문과 답신을 이 법원의 판결에 준하는 판단 근거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시간도 간단하게 걸리죠.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게 법원 관점에서 볼 때 위법이냐 합법이냐 그걸 판단 근거로 하면 되는 거고, 그 법원의 공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각자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될 텐데, 자, 그럼 정식 재판을 어떻게 청구하지? 이것이 사실은 지금 이 동영상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서설이 길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이미 만들어 놓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법률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과 관련한 조항입니다. 제1항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선택의 권리입니다. 제2항을 보겠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고발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입니다. 자, 1번 1항 국민은 누구든지니까 국민이죠. 국민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는 고발할 수 있다. 이건 선택조항이고 공무원은 의무조항입니다. 자, 지역 주민이 공무원을 상대로 고발하고자 할 때에 경찰이나 검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초의원에게 상담할 수 있는 제도를 조례에 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의 상담을 받은 기초의원은 주민으로부터 그 내막을 듣는 순간 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해당이 되고 고발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이 고발할 수 있다는 선택 권한이 아니라 고발하여야 한다는 그 의무 조항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정식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의무 조항을 제대로 지키는 공무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조항의 활성화를 통하여 대부분의 공무원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으며 아까 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식 재판의 수사 의뢰나 그것을 하기 전에 그 당사자는 알고 있을 테니까 당사자에게 저 의견을 물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전보 발령 다른 관할 구역으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근무지를 저기 뭐 민원실이나 수의실에 근무를 하거나 이런 제안을 병행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죠. 여튼 이 조항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초의원들이 조례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대부분의 공무원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법치주의 상권 분립을 확고하게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이것과 관련한 내용들은 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텐데, 현재 시군구 기초의원, 뭐 광역의원이신 분들 아니면 장차 시군구 기초의원에 지원함으로써 저 국가경영 일선에 나서고 싶은 정치 신인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과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